반갑습니다. 혜준TV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제 문씨 일가의 문다혜를 주축으로 전 남편 서모씨와 또 문재인 간의 이 관계, 타이 이스타jet과 관련돼가지고 이 페이퍼 컴퍼니를 앞세워가지고 비자금을 세탁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 외화 송금하는 데 있어가지고 뭔가 좀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강해지고 있는 와중에 뭐 이제 와서 하나하나씩 좀 문재인 일가의 잘못들이 터져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우리가 2018년, 2019년 문재인 정권 당시를 돌아보면은 얼마나 강한 지지율을 얻고 정말 얼마나 강한 힘을 휘둘렀습니까? 지금의 윤석열 정권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죠, 문재인 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추태와 이들의 불법적 행위가 이제 와서 드러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중에 바로 문다혜 씨의 전 남편 서모 씨와 과연 정말로 이혼을 했던 것인지 그 시기와 이 타임라인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선 문다혜 씨만 봐도 그래요. 언론을 통해서 나온 정보가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고 한다면은 공인인데 공인치고 너무나 정보가 적어요. 문재인의 아들에 비해서도 딸 문다혜는 정보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좀 쉬쉬하고 좀 풀지 않는 정보들이 꽤 많았던 걸로 보여지고, 언론에서 다뤄도 미비하게 그냥 몇 개 언론사에서 가볍게만 훑고 지나가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다혜 씨의 프로필을 좀 확인해 보자면은 한국 언론에서는 제대로 된 보도를 안 해주다 보니까 일본 산케이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에 2019년 문다혜 씨가 일본의 고쿠시칸 대학에서 유학을 했다. 야, 이거 정말 이러니까 이런 정보들은 국내 언론에서 보도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좌파 언론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보도나 하겠습니까? 반일 선동으로 문재인이가 그렇게 재미를 보고 그 난리를 쳤는데 정작 자기 딸은 일본의 그것도 고쿠시칸 대학이라는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그런 대학교에서 유학을 했다고 하면 이거 정말 문재인 지지하시던 분들 경기를 일으키고 쓰러질 일은 아닌가요? 자기 아빠는 그렇게 노제팬 하자고 반일을 외치고 있는데 정작 딸은 또 좋은 건 알아가지고 행동 거지는 정말 친일이었다. 고쿠시칸 대학에서도 유학을 하고 또 이제 부산 외고의 일본어과에 들어갔다가 중퇴를 했다는 소문까지도 있습니다. 뭔 놈이 이렇게 팩트체크가 안 되고 대통령 딸이면 공인인데 제대로 된 정보가, 확실한 정보가 왜 이렇게 부족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자, 이 가장 이상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화일보 단독 기사가 2021년 11월 8일에 나왔던 기사인데 여기에 보면은 다혜 씨 남편인 서모 씨도 올해 귀국한 뒤 부모의 자택이 있는 양산 등에 거주하다가 최근 청와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분이 정말 이상한 게 2021년 11월 기사란 말이죠. 그런데 문다혜와 그 남편 서모 씨가 이혼했다고 알려진 시점은 2021년 초입니다. 그리고 문다혜 부부의 이혼 사실이 대중들에게 알려진 시점은 2022년 4월경 김광일 논설위원을 통해 가지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확인을 해줬는데 문다혜 부부가 이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게 2022년 4월에 대중들에게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문다혜 씨와 문다혜의 남편 서모 씨가 이혼했다고 알려진 시점은 2021년 초란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무엇가 있길래 1년 동안 청와대에서 이거를 정보를 막고 1년 동안 꽁꽁 숨기다가 2022년 4월에 와서야 이혼이 확인되었다는 그런 보도가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결국에 대중들이 공식적으로 문다혜 부부의 이혼을 확인하게 된 거는 2022년 4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문다혜 부부가 이혼을 했던 거는 2021년 초란 말이죠. 그런데 이 기사 같은 경우는 2021년 11월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미 이 기사가 나왔을 때는 이혼을 한 시점인데 여기에 최근까지도 청와대에 머물렀다? 2021년 초에 이혼을 했는데 최근까지도 청와대에 머물렀다는 건 굉장히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문재인이가 호구도 아니고 자기 딸하고 이혼한 남자를 못하러 청와대 관저까지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난 게 2021년 초라고 하면은 그 이후부터는 그냥 이제 생판 남이고 그냥 일반인 서모 씨인데 그 일반인 서모 씨를 굳이 청와대 관저에서 살게 해준다? 이거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무슨 문다혜와 서모 씨가 로미오와 줄리엣 마냥 사랑의 외줄타기라도 했던 건가? 이혼하는 척 해놓고 막상 서로의 이제 마음이 있어가지고 못 잊어가지고 그걸 또 그렇게 청와대 관저 들어와라. 이혼했지만은 같이 살자. 이렇게 한 것인가? 상식적으로 이거는 너무나 합리적이지가 않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는 사실 이들이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 위장 이혼을 한 것이다. 이혼은 하긴 했지만은 사실 진심으로 이혼을 할 마음이 없었고 문재인과 타이 이스타젯과 그다음에 남편 서모 씨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들이 태국으로 건너갔을 때 어떠한 자금 형성이 되었고 어떠한 돈이 왔다 갔다 했는지 그것을 뭔가 감추기 위해서 위장식으로 이혼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검찰이 문다혜의 부동산 거래까지 살피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직접 뇌물죄도 검토가 되는 상황인데 이 사위 수령 급여 자체가 뇌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문다혜가 주택을 매입하는데 사용한 정황까지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5월에 서울 영등포의 한 다가구 주택을 7억 6천만 원에 문다혜가 매입을 했는데, 여기에 문다혜가 이 돈이 어디서 났냐는 거죠. 문다혜는 2020년부터 청와대에 늘러붙어가지고 겨들어와가지고 살 정도로 독립생계 능력이 아예 전무했습니다. 본인의 생계를 그냥 자기 아빠한테 의지하면서, 지가 대통령도 아닌데 뭔 독립생계를 유지합니까 문다혜가. 야당 의원들이 뭐 문다혜가 독립생계를 유지했다 하면서 피눈물 나는 쉴드를 치고 있는데, 애초에 독립생계를 유지할 사람이면 청와대 관저에 들러붙지를 않겠죠. 현재 야권, 당시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여러 가지로 뒷말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문다혜와 그 남편 서모 씨까지 청와대 관저에 들러붙어가지고 사는 거를 좀 안 좋게 생각하고 걱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일국의 대통령의 딸과 그 남편이 청와대에 들어와가지고 거기 기생충처럼 살고 있다? 국민 혈세로? 정치적으로도 당연히 발목이 묶일 수 있는 그런 사태고, 국민적 공분 또한 충분히 살 수 있는 사안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권 인사들도 이거를 많이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한 정치권 인사의 말에 따르면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서 씨에게 로스쿨 진학을 권유했으나 실패하면서 타이스타젯에 입사했다는 말이 돌았다. 대통령의 딸이 임기 중 외국으로 넘어가 사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내부 우려가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측에서도 충분히 이거를 지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 문다혜가 문재인 대통령 왜 그 관저에 들어가서 왜 거기 기생충처럼 들러붙어 사냐라는 공감대가 이미 충분히 민주당 내, 야권 내에서도 형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자기들 밥줄은 누구보다 정말 귀신같이 눈치 빠르게 걱정하는 놈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불안했겠죠 이때. 또 다른 야권 인사는 서 씨가 모 친문 핵심 인사와 친하게 지내면서 전북 지역에서 활동을 했다. 그러다가 이상직이 타이 이스타젯을 실소유했었다는 이상직이와 인연이 닿아가지고 어찌저찌 돼가지고 뭐 타이 이스타젯에 들어갔다라는 좀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문다혜가 태국에서 돌아온 뒤에 2020년 말부터 청와대 관저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됐었죠. 2020년이면은 이게 문다혜의 재산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았던 문재인 측에서도 이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문다혜가 청와대에 살림살이를 차리기 전에, 자기 자식이고 남편이고 다 끌고 와가지고 청와대에 기생충 노릇하기 전에 이미 뭐라고 했었냐. 문다혜는 독립생계를 꾸렸기 때문에 재산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논리로 재산 공개를 피했습니다. 아니 재산 공개를 피하고 독립생계를 꾸렸다고 하면 청와대 관저에 눌러붙어가지고 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2020년 말부터 청와대 관저에 문다혜가 들러붙어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독립생계를 꾸렸다고 하는 자녀가 청와대 관저에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가 이례적일 뿐더러, 야권 관계자 역시도 괜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지만은 이혼 등 개인사가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눈 감아주자는 분위기였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가 모순인 게, 문다혜와 전 남편 서모 씨가 이혼했다고 알려진 시기는 2021년 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론에 대중들에게 공개된 시점은 2022년 4월이에요. 그것이 공식적으로 이제 뭐 정부 관련 고위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확인된 정보가 2022년 4월경이야 돼서야 문다혜 부부의 이혼 소식이 대중들에게 알려졌었는데, 그럼 이 타임라인을 봤을 때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생깁니다. 야권 인사들은 문다혜의 청와대 거주를 이혼 등의 개인사가 있기 때문에 눈 감아주자, 좀 불쌍하니까, 그래 애가 좀 이혼도 하고 좀 안쓰러우니까 청와대 관저에 들어오는 거 좀 이해해주자 라고 이해를 해줬다는 얘기인데, 2020년 말이면은 문다혜 부부가 이혼을 하기 전입니다. 지금 이 야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은 그러면 이게 지금 2020년부터 문다혜 부부는 이혼을 했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이게 앞뒤도 안 맞고 뒤죽박죽이다. 사람들마다 말하는 것도 다 달라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문다혜 이혼이 굉장히 미심쩍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이혼이라고 보기에는 2020년 말부터 관저에 들어왔는데 당시에 뭐 이혼을 했기 때문에 눈 감아주자는 분위기였다라는 야권 관계자의 말도 있고, 갑자기 이제 2021년 초에 이혼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2021년 말에
문화일보 기사에서는 또 최근까지 또 남편 서모 씨가 청와대 관저에서 거주했다는 또 그런 기사 내용이 있는데, 문다혜 측이나 전 남편 서모 씨 측이나 어떠한 뭐 고소고발 조치도 안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사실상 좀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나온 기사들을. 한 가지 또 확실한 것은, 이 문다혜가 자기들은 뭐 운명 공동체다,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고 했는데, 경제 공동체라는 증거는 이미 수도 없이 나와 있죠. 바로 예로 문 전 대통령 퇴임 즈음에 주변에서 벌어진 주요 사업은 대개 다혜 씨가 기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퇴임한 부친의 사진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종종 올리고, 지난 5월엔 문 전 대통령 퇴임 2주년 기념 전시도 기획했다. 평산 마을 책방도 다혜 씨가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문재인 관련 굿즈 팔이, 문재인 관련 행사, 문재인 관련 책방, 문재인 관련 이 돈벌이 사업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문다혜가 앞장서서 가지고 기획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데도 뭔 경제 공동체가 아닙니까? 문재인과 문다혜, 이 두 명은 경제 공동체이자 운명 공동체이며, 그냥 둘이 하나고 하나가 둘이에요. 뭔 놈의 경제 공동체가 아니다, 운명 공동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비틀어가지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것 같은데, 이미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과 증거들만 봐도 충분히 경제 공동체입니다. 이 문다혜 가족의 태국 이주 뒷배를 봐줬던 사람이 누군지가 나왔죠. 바로 이제 신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라고 하는데, 이 행정관 신 씨가 문다혜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운 핵심 인물로 보여진다 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문외관인가요? 문다혜의 태국 이주를 도와주는 핵심 관계자. 이거 말도 길어져가지고 이거 줄일 수도 없네요, 이거. 또한 이제 김의겸이가 정말 피눈물 나는 실드를 치고 있는데, 사위였던 서서방은 원래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결혼 뒤 인생 항로가 바뀌었다.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기로 마음먹었다. 회사를 때려치우고 로스쿨을 준비했다. 장인이 나온 경희대에 원서를 냈다. 문재인이가 이제 경희대를 나왔으니까 문다의 남편 문재인 사위가 로스쿨 원서를 경희대에 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문재인이가 무언의 압력을 받았다. 경희대 쪽에 전화 한 통화를 넣어줬으면 하는 눈치가 이만저만 아니었다. 그러나 끝내 전화기를 들지 않았다. 자, 이러면서 무슨 이제 문재인의 도덕성이 이거 대단하다 이러면서 피눈물 나는 억지 실드를 치고 있는데, 문다의 부동산 태국 이주권과 타이 이스타제 건과는 이 지금 김의겸이가 실드 치고 있는 문재인이가 저기 사위 로스쿨 경희대 간다는데 경희대에 전화 한 통화 안 해줬다,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맞지 않는 맥락에 갑자기 말을 꺼낸 겁니다. 이거는 무슨 내가 어제 봉사활동 갔다 왔으니까 나는 평생 범죄가 없을 거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부정부패나 비리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이야. 왜? 난 어제 봉사활동 갔다 왔으니까. 이 정도 수준의 정말 신박한 개소리고 개논리입니다. 정말 이거 허수아비 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김의겸이는. 문재인이가 경희대에다가 전화 한 통화 안 넣어준 거하고 문다의 남편의 타이스타제 사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하고 엮어가지고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문재인이 깨끗하다고 어필을 해봐야 씨알도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어제 봉사활동을 갔다 왔으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범죄를 평생 저지를 수가 없다라는 신박한 개소리랑 똑같은 수준의 논리예요. 윤건영이하고 김의겸이는 말부터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윤건영이 측에서는 이 사위가 이 타이스타젯이라는 항공사에서 일할 경력이 충분했다, 사전 지식이, 배경 지식이 충분했고 경력이 충분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또 실드를 치고 있는데, 김의겸이 같은 경우는 항공사가 아니고 전혀 그냥 인권 변호사의 길을 택했고 오히려 항공사를 하기 싫어했다, 오히려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된 거다, 이런 느낌으로 서로 상반되는 또 실드를 치고 있다 보니까 이 민주당 문재인 졸개분들은 서로 이제 문다의 남편 지키고 문재인 지키려고 한다면은 둘이 말부터 맞추시고 실드를 치시길 부탁드립니다. 결국에 문다혜 씨가 2020년에 독립생계 능력 유지가 안 됐기 때문에 청와대 관저에 기어들어와가지고 문재인과 우리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 처먹으면서 문재인을 등에 업고 떵떵거리면서 거기 살았다는 점은 팩트이고, 그렇게 독립생계 능력도 부족했던 문다혜 씨가 뭔 돈이 갑자기 그렇게 생겨가지고 서울 영등포구의 다가구 주택을 7억 6천만 원을 주고 매입했는지 역시도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애초에 2019년 5월에 7억 6천만 원을 주고 다가구 주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면은 굳이 청와대 관저에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본인이 뭔데, 대통령 딸이 도대체 무슨 위치길래 국민들의 고혈을 본인이 빨아쳐먹으면서 청와대 관저에 기생충 마냥 들어가 있던 건지 명명백백히 그 입을 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해준TV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준TV였습니다.